2026년 2월 평온한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주요 글로벌 증권 거래소는 평소처럼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곧 이상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거래 화면의 숫자 데이터가 불규칙하게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곧 이 숫자들은 단순히 움직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완전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뉴욕과 런던의 초고속 거래 센터에서 첨단 컴퓨터 시스템은 경보를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유령 공격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것은 세계 금융 시스템에 대한 은밀하고 보이지 않는 공격을 의미했습니다. 단 60초 만에 놀라운 1,000억 달러의 시장 가치가 증발했습니다. 물리적인 폭탄은 터지지 않았습니다. 군인들은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수년간 잠복해 있던 악성 코드가 그 목적을 실행했습니다. 이 시나리오는 모든 중앙은행 관계자들을 밤늦도록 잠 못 들게 했던 2026년의 악몽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사이버 금융 붕괴라고 불렀습니다. 이 치명적인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이해하려면 현대 통화의 취약한 구조를 조사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재산이 물리적인 금고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재산이 금 보유고나 정부 보증에 의해 뒷받침된다고 상상했습니다. 그러나 2026년에 이르러 돈은 단지 일련의 전자신호로 기능했습니다. 이 신호들은 제한된 수의 구식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이동했습니다. 이러한 인프라는 수십 년 전에 개발되었습니다. 그것들은 현대 글로벌 금융의 빠른 속도와 끊임없는 요구를 관리하도록 의도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비밀 해커 집단이 마스터 키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국제은행 간 금융통신협회 시스템의 보안 방화벽을 성공적으로 뚫었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은행들이 전 세계적으로 통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공격자들은 단순히 자금을 훔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산 소유권 기록을 적극적으로 삭제하고 있었습니다. 은행 장호가 영원으로 표시되는 세상의 완전한 혼란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이 자금을 소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대신 금융기관이 여러분의 과거 보유 기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 사건은 전 세계 국가 자산의 완전한 재설정을 의미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비상정지 메커니즘을 활성화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기능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범인들은 첨단 인공지능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핵심 은행 소프트웨어를 동적으로 다시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달러의 가치는 급격히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센트의 하락이 아니라 매 시간 엄청난 10%씩 떨어졌습니다. 광범위한 공황이 대중을 덮쳤습니다. 사람들은 자동 현금 인출기로 달려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치들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신용카드 네트워크가 마비되었습니다. 이 상황은 지구 전체의 유동성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을 의미했습니다. 사용 가능한 현금이 없자 전 세계적인 활동이 중단되었습니다. 식량을 가득 실은 화물선들은 국제 수역에서 움직이지 않고 정지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필수적인 결제가 처리될 수 없었기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에너지 발전 시설 또한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석탄 공급 업체들은 미결제 청구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날은 2026년 경제의 전자적 오류를 드러냈습니다. 인류는 무한한 대출의 세계를 건설했습니다. 이것은 존재하지 않는 보안 위에 세워진 기반이었습니다. 기계 속에 만연한 유령은 혹독한 경고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우리가 감독하거나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시스템에 의존합니다. 정부들은 필사적으로 희생양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외국의 적대 세력을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비정부 테러 단체를 지목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진실은 시스템 자체가 내재된 취약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스템은 지나치게 빠른 속도, 복잡성, 그리고 상호 연결성을 가지고 작동했습니다. 이 공격은 단지 결정적인 붕괴를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세계에서 가장 큰 금융 거품을 터뜨렸습니다. 저녁이 되자 세계 경제 지형은 근본적으로 재편되었습니다. 이전에 부유했던 사람들은 이제 가난해졌습니다. 궁극적인 접근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지구의 새로운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사이버 침입을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달러 지배 시대의 종말을 의미했습니다. 그것은 금융의 새롭고 암울한 시대의 도래를 알렸습니다. 이 새로운 시대의 신뢰는 지구상에서 가장 귀중한 자산으로 떠올랐습니다. 정오 무렵 유령 공격은 사소한 오작동에서 전 세계적인 재앙으로 변했습니다. 이것은 2026년 경제가 기능을 멈춘 정확한 순간이었습니다. 백악관과 다우닝가 10번지에서는 완전한 대혼란의 분위기가 만연했습니다. 이것은 평범한 시장 붕괴가 아니었습니다. 2008년에 금융기관들은 자본 부족을 겪었습니다. 2026년에 은행들은 계산 무결성을 소진했습니다. 범인들은 단순히 통화를 훔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금융 계산의 기본적인 소수점을 손상시켰습니다. 한순간 여러분이 5만 달러의 저축을 가지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바로 다음 순간 은행의 컴퓨터 시스템은 500만 달러의 빚을 나타냅니다.
기본 데이터는 스스로 파괴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현상은 금융 암흑 물질을 나타냈습니다. 그것은 광섬유 케이블을 통해 빛의 속도로 전파되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온라인 뱅킹 인프라의 킬 스위치를 작동시켰습니다. 그러나 이 조치는 너무 늦었습니다. 악성 코드는 이미 자동화된 시스템에 침투해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들은 석유, 천연가스, 그리고 전기의 가격을 통제했습니다. 이 중요한 시점에서 세계 경제의 속도는 최대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인 유동성의 완전한 소멸을 수반했습니다. 적시 배송에 의존하는 시스템에서는 아무도 초과 식량 비축량을 유지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도 탱크에 여분의 연료를 저장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거래는 단 몇 밀리초 만에 디지털 결제가 처리되는 것에 의존했습니다. 이러한 전자적 펄스가 멈추자 전 세계는 얼어붙었습니다. 주요 대도시 거리에서는 심각한 단절의 초기 징후들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식료품점 계산대에 섰고 쇼핑카트는 물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휴대폰은 스캔되지 않았습니다. 내장된 결제 장치들은 응답이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상점 주인들은 자신들의 매장을 잠가야 했습니다. 100년 만에 처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혹독한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금융자산은 더 이상 빛나지 않는 화면 속의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자신의 펜트하우스에 거주하던 억만장자는 갑자기 길거리의 평범한 사람만큼 빈곤해졌습니다. 굳게 닫힌 문 뒤에서 주요 7개국 지도자들은 긴급 화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통신 연결은 불안정했습니다. 그들은 데이제로 프로토콜을 논의했습니다. 이것은 핵 분쟁 중에만 사용하도록 고안된 기밀 전략이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민간 데이터 센터를 장악하는 것을 포함했습니다. 또한 전국의 모든 은행을 국가 통제에 두는 것도 포함되었습니다. 지도자들은 금융계엄령을 선포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들은 악성 코드가 해외 진력까지 해결되지 않으면 도시 중심부에서 해뜰 무렵까지 광범위한 불안이 발생할 것임을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예상치 못한 뜻밖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공격자들은 몸값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떤 요구사항 목록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2026년 금융 시스템이 기만 위에 세워진 본질적으로 불안정한 구조임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림자 장부를 공개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주요 은행들이 수년간 대중에게 숨겨왔던 비밀 부채를 의미했습니다. 이 사이버 공격은 단순히 통화를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동시에 불편한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시스템 내에 있다고 여겨지던 수조 달러가 실제로 존재한 적이 없었음을 세상에 보여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거대한 디지털 사기성 투자 계획이었습니다. 고속 컴퓨터가 이러한 환상을 유지시켜 왔습니다. 이제 현실이 밝혀졌습니다. 금융금고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광범위한 공황은 디지털 화면에서 도시거리로 옮겨갔습니다. 거대한 글로벌 금융 시스템은 단순히 손상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노출되었습니다. 세계는 돈을 잃는 것이 돈이 실제로 존재한 적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보다 덜 위험하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심각한 단절의 둘째 날까지 심리적 장벽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현대 세계에서 사람들은 더 이상 음식을 직접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람들은 음식에 대한 접근 권한을 얻었습니다. 전자접근 지점이 봉쇄되자 전체 공급망은 단순히 둔화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시카고, 런던, 그리고 베를린의 교외 지역에서는 불안한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슈퍼마켓은 이제 텅 빈 껍질처럼 서 있었습니다. 주유소들은 펌프를 비활성화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운영 소프트웨어가 연료 가격을 0원으로 등록했기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유동성 함정의 가장 심각한 발현을 나타냈습니다. 기능하는 통화가 없자 신뢰는 사라졌습니다. 신뢰가 없으면 문명 자체가 존속할 수 없었습니다. 특권층 엘리트들은 요새화된 대피소로 피난했습니다. 하지만 심지어 그들도 금괴의 무가치함을 발견했습니다. 나라 밖으로 나가는 통행권을 살 수 없다면 금고에는 아무 가치도 없었습니다. 기록된 역사상 처음으로 월스트리트의 금융 거물은 관리인과 같은 배급줄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도시에서 연기가 피어오르자 새로운 존재가 전개되는 위기에 나타났습니다. 비상금융위원회는 여전히 작동하는 모든 화면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더 이상 공황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완전히 준비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이전의 달러 통화가 소멸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들은 유령 공격이 기존 은행 장부를 돌이킬 수 없이 손상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인류를 보존하기 위해 그들은 유니티 토큰을 도입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의무적인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였습니다. 그것은 모든 시민에게 지체 없이 발행될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안에는 중요한 조건이 따랐습니다. 유니티 토큰을 얻기 위해 개인은 완전한 생체 인식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금융 계정을 디지털 신분과 연결하도록 요구받았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모든 후속 거래가 중앙인공지능에 의해 감시되고 기록되며 승인될 것임에 동의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고전적인 문제 해결 반응 전략을 나타냈습니다. 광범위한 위기가 문제 역할을 했습니다. 대중의 긴급한 생존 욕구가 반응을 구성했습니다. 전체 디지털 감시가 제한된 해결책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유령 공격의 진정한 본질에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과연 불량 해커들에 의해 저질러진 전쟁 행위인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그것이 지금 구원자라고 자처하는 바로 그 사람들에 의해 조율된 통제된 파괴였는지도 고려했습니다. 세계 경제의 속도는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운영체계는 제한적인 우리와 같았습니다. 정부들은 임시 할당액을 배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자금은 정해진 만료 기한이 있었습니다. 금요일까지 사용되지 않으면 자금은 단순히 사라질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조건부 통화를 나타냈습니다. 그것의 디자인은 지출을 강제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 메커니즘은 개인의 선택과 상관없이 국가 경제 활동을 유지하려는 의도였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선택과 상관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초기 사회적 혼란은 점차 가라앉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냉담하고 체계적인 공포로 대체되었습니다. 이전에는 $100 지폐를 미래의 필요를 위해 매트리스 밑에 숨길 수 있었습니다. 2026년 제설정에서는 그러한 사적인 공간이 감시 대상이 되었습니다. 당국은 이제 시민들이 물품을 비축하는지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개인들이 승인되지 않은 이웃과 거래하는지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비공식 경제는 진정한 자율성을 위한 유일한 남은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 영역조차 인공지능 드론에 의해 추적당했습니다. 이 드론들은 물리적인 현금 거래를 추적했습니다. 거대한 금융 시스템은 단순히 재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능한 존재로 변모했습니다. 기계 속의 유령은 달러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는 독립적인 존재의 근본적인 개념을 뿌리 뽑았습니다. 수백만 명의 굶주린 사람들의 디지털 지갑에 최초의 유니티 토큰이 나타나면서 불길한 깨달음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들은 붕괴에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벗어날 수 없는 감금 상태로 옮겨졌습니다. 이번에는 보호 장벽이 외부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모든 스마트폰에 유니티 토큰이 부과되면서 은밀한 저항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인간의 정신이 알고리즘 통제에 맞서 자신을 주장하는 시점이었습니다. 2026년 경제에 고립된 지역에서 사람들은 근본적인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당국이 개인의 자금을 지울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그 돈은 결코 진정으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저항의 초기 물결은 무기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실질적인 오프라인 자산을 활용했습니다. 이곳에서 과거 세계의 논리가 강력하게 재등장했습니다. 주요 도시의 뒷골목에서는 새로운 비밀 시장이 형성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디지털 감시 시스템이 감시할 수 없는 물품들을 교환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는 담배, 연료통, 심지어 씨앗 꾸러미 같은 품목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품들은 지하 네트워크의 새로운 실질적인 교환 매체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2026년 금융 재설정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정부의 인공지능은 디지털 서명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어두운 골목에서의 물리적인 악수는 감지할 수 없었습니다. 이 그림자 경제의 활동 속도는 점점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니티 토큰의 생체 인식 요구 사항을 수용한 모든 개인에 대해 다른 한편에서는 통제된 시스템 밖에서 운영할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했습니다. 지배 엘리트들은 전 세계를 디지털 틀 안에 가뒀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물리적인 우회로를 간과했습니다. 작은 공동체들은 자체적인 지역 회계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서비스를 교환하기 위해 물리적인 토큰이나 손으로 쓴 기록까지 활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숙련된 배관공은 제빵사의 누수를 수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대가로 배관공은 일주일치 빵을 받았습니다. 어떤 금융기관도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생체 인식 데이터는 스캔되지 않았고 유니티 토큰도 교환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은 중앙은행에게 심각한 난관을 안겨주었습니다. 조건부 통화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려면 보편적인 채택이 필수적이었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규제 시스템 밖에서 자립할 수 있다면 그 시스템은 결국 권위를 잃을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재정 집행 부대를 발족했습니다. 이 특수부대는 비디지털 통화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을 체포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들은 열화상 카메라와 신호 교란 장치를 사용했습니다. 이 도구들은 거래가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지폐를 찾아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법 집행 작전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직접 교환이라는 근본적인 개념에 대한 공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항 세력은 은밀한 도구인 블랙박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소형 휴대용 장치였습니다. 무소속 엔지니어들은 오래된 게임 콘솔과 20세기 컴퓨터 부품을 사용하여 이것들을 만들었습니다.
이 박스들은 개인이 암호화된 개인 대 개인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중앙 집중식 2026년 인터넷에 의존하지 않고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무너진 시스템의 변두리에서 작동하는 은밀한 디지털 네트워크였습니다. 이 장치들을 통해 그림자 시장은 더 큰 조직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상품의 실제 가치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정부 토큰에 인위적으로 부풀려진 가치와는 크게 달랐습니다. 세상은 두 가지 뚜렷한 현실로 분열되었습니다. 한 현실은 유니티 토큰 시스템 내에서 밝게 빛나고 위생적인 존재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안전했지만 여전히 노예 상태였습니다. 다른 현실은 유령 시장의 차갑고 위험한 영역이었습니다. 이 세계에서 사람들은 굶주림을 견뎠지만 자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두 개의 상반된 세계 사이의 마찰은 임계점을 향해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통치당국은 단순한 해결책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대안을 제거해야 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제공하는 보호의 매력을 능가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지도자들에 대한 추격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사회에서는 이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유일한 두려움은 양심의 타협이었습니다. 2026년의 미래를 위한 갈등은 더 이상 공공장소에서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디지털 코드 내에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유니티 토큰이 열과 물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 되면서 정부의 통제는 더욱 절대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배신이 드러났습니다. 두 번째 데이터 유출 사태는 남아있던 몇 안 되는 독립 서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사건은 중대한 폭로를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유령 공격이 외국의 소행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또한 불량 해커 집단의 소행도 아니었습니다. 대신 모든 디지털 증거는 글로벌 중앙은행 내에서 운영되는 은밀한 부서를 지목했습니다. 이것은 전례 없는 규모의 내부 작전이었습니다. 2026년의 경제 붕괴는 의도적으로 조작된 해체였습니다. 이것은 기존 부채 수조 달러를 지우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그 목적은 은행이 절대 권력을 쥐는 시스템으로 오래된 시스템을 대체하는 것이었습니다. 은행들은 판사, 배심원, 그리고 교도관 역할을 했습니다. 이 상황을 설명하는 핵심 개념들에는 기관의 기만, 광범위한 부채 탕감, 그리고 국가적 금융 붕괴가 포함됩니다. 은행가들은 단순히 붕괴를 예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적극적으로 조작했습니다. 그들은 오래된 금융체계가 소멸되기를 원했습니다. 그 이유는 기본 계산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중의 반응은 극심한 분노와 완전한 무력감이 뒤섞인 것이었습니다. 빵 한 조각과 같은 기본적인 필수품을 구매할 능력 자체를 통제하는 시스템에 어떻게 맞설 수 있을까요? 규제되지 않은 디지털 채널을 통해 시위가 계획될 때마다 정부는 단순히 디지털 크레딧을 무효화했습니다. 이것은 해당 특정 지리적 지역의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것은 중산층의 조용한 말살을 의미했습니다. 유니티 토큰은 단순한 통화 이상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사회 통제를 위한 메커니즘으로 작동했습니다. 만약 개인의 심박수가 장기간 상승된 상태를 유지하면 인공지능은 그들을 위협으로 식별했습니다. 이것은 의무적인 스마트워치에 의해 감시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즉시 취소되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형태의 봉건주의를 나타냈습니다. 인류는 자기 통치를 디지털 생명 신호와 교환했습니다. 이 시스템 재설정을 막으려던 해커들은 범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전 세계의 마지막 진실 전달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율 드론은 영장 없이 그들을 추적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디지털 명령만 필요했습니다. 내부 음모에 대한 진실이 널리 알려지자 7개국 정상들은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에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노력을 강화했습니다. 그들은 오래된 통화를 희생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지구를 완전한 무질서로부터 구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조작한 혼란을 이용하여 부과된 제약을 정당화했습니다. 2026년의 재설정은 심리전의 훌륭한 전략이었습니다. 48시간 동안 고의적으로 전 세계적인 기아를 유발함으로써 그들은 사람들이 스스로 예속을 찾도록 강요했습니다. 이것은 현대 금융 뒤에 숨겨진 사악한 논리를 보여줍니다. 그 목표는 더 이상 단순히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의존성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정부의 디지털 접근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개인은 결코 시스템에 도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계의 부는 단 하나의 거대한 서버로 집중되었습니다. 이 서버는 스위스 알프스 내의 비밀스러운 미공개 시설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디지털 거물은 첨단 기술의 요새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은행가들이 지울 수 없는 한 가지 데이터 지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유를 경험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인간의 기억이었습니다. 생체 인식 데이터가 수집되고 유니티 토큰이 사용되는 동안에도
인구의 소수는 연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이들은 현대의 방랑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오지 신호가 침투할 수 없는 고립된 지역에 거주했습니다. 그들은 옛 세계의 잊힌 지식의 수호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유니티 토큰이 본질적으로 불안정한 구조임을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완전한 지배 위에 세워진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취약하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전력망이 붕괴되면 통제하는 주체는 작동을 멈출 것이었습니다. 위성 네트워크가 실패하면 디지털 감금은 풀릴 것이었습니다. 2026년 드라마의 마지막 장을 위한 무대가 준비되었습니다. 세상은 디지털 감금 상태로 변모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감옥이든 수감자들이 그 벽의 현실을 믿을 때에만 기능합니다. 궁극적인 갈등은 통화에 집중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돈 자체의 근본적인 성격을 중심으로 전개될 것이었습니다. 2026년의 유령 공격은 결코 해결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목적은 사람들이 그것을 견디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니티 토큰이 존재한 첫 해에 해가 지면서 세상은 고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평화는 묘지의 고요함과 닮았습니다. 1992년에 번화했던 금융시장과 1933년에 금에 집착하던 거리는 이제 과거의 유물이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시대에는 시장 붕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공개 시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엄격한 할당만이 자원을 통제합니다. 인공지능은 누가 무엇을 언제 받을지 그리고 그들이 가치 있는 존재인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인류의 집단적인 부는 서버상의 단 하나의 빛나는 점으로 응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완벽한 디지털 감금 속에서도 약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변두리의 새로운 유목민들은 제로 코드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유니티 토큰이 이전 달러 통화보다 훨씬 빠르게 가치를 잃고 있음을 증명하는 수학적 증명입니다. 이는 시스템에 경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실질적인 현실과의 연결 없이 작동합니다. 이는 인위적인 가치의 폐쇄 회로를 형성하며 내부적 압박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경제의 활동률은 나선형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26년 재설정의 중요한 교훈 역할을 합니다. 당신은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은행가들은 경제 원칙을 소프트웨어 명령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적인 측면을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요소가 바로 돈의 힘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선택의 자유가 없다면 돈은 단지 디지털 바우처에 불과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공동체들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평행사회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들은 전통적인 구리, 실제 책, 그리고 지역의 신뢰를 활용합니다. 그들은 중앙은행의 손길이 닿지 않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구축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지하 세계를 나타냅니다. 그곳은 소유의 개념이 여전히 의미를 지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진정한 힘은 정부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힘은 수십억 개인의 집단적인 의지에 있습니다. 이 개인들은 한 줄의 코드로 축소되기를 거부합니다. 그들은 디지털 인프라가 흔들리는 순간을 예견합니다. 그들은 유니티 시스템이 붕괴하는 순간을 기다립니다. 오늘 이것을 시청하는 당신을 위한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시스템이 당신을 다각화하기 전에 당신의 삶을 다각화하십시오. 우리는 현재 2026년의 서막에 살고 있습니다. 기술은 테스트를 거치고 있습니다. 안내서사는 구성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울타리는 건설되고 있습니다. 한 번에 하나의 편리한 애플리케이션으로 말입니다. 만약 당신의 모든 존재가 당신이 소유하지 않은 서버에 의존한다면 당신은 진정으로 당신의 삶을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단지 다른 주체의 경제적 틀 안에 있는 방문객일 뿐입니다. 금융의 역사는 순환의 연속입니다. 그것은 금에서 종이로 옮겨갔습니다. 종이에서 디지털로, 이제는 디지털에서 다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순환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가장 강렬한 순환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프로그래밍된 자들과 자유로운 자들 사이의 갈등이 될 것입니다. 진정한 질문은 2026년 리셋이 발생할지 여부가 아닙니다. 대신 질문은 이겁니다. 전력이 결국 끊어졌을 때 당신이 디지털 격차의 어느 편에 설 것인가입니다. 이 6부분으로 된 이야기를 마치면서 역사상 가장 큰 도둑질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금의 약탈이나 통화의 붕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래 자체를 장악하려는 시도였습니다. 2026년 유령 공격은 교묘한 조작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의도치 않게 그것을 해체할 운명인 바로 그 개인들을 창조했습니다. 부의 투쟁은 근본적으로 시간의 투쟁입니다. 또한 자기 결정권과 거부할 권리를 위한 투쟁입니다. 은행가들은 디지털 코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똑딱거리는 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계는 카운트다운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2026년 이야기는 끝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신 자신의 이야기의 시작을 알립니다. 경계를 늦추지 마십시오. 물리적인 존재를 유지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연결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십시오. 유니티 토큰의 영역에서는 예측 가능하다는 것이 가난한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진실이 왜곡되기 전에 지지하십시오.